이제 지난 6일 날 이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을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검찰의 판단을 결과적으로 이제 지지한 셈이 됐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수심위가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다. 총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수심위 결론이 국민의 법 감정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현명치 못한 처신이라고 했는데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제에 김영란법 그 미비된 법령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수심위 제도 설계를 했던 이 박준영 변호사는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결론만 공개한 결과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누가 수심위원 들어갔는지 알 수도 없고 또 회의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자, 장 변호사,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이원석 총장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현부바예요. 현부바. 현부바로 줄여봤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3번 강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그 자체는 굉장히 현명하지 못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기 때문에 사실 이 발언이 저는 또 용산의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도 있어요. 이렇게 현부바의 처신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또 아니래요. 그런데 좀 검찰의 모습이 저는 낯설더라고요. 검찰이 그동안요. 사실 법률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처벌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포기하는 모습을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예전 국정농단 사태 때 경제적 공동체라는 법리까지 만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혐의를 입증했던 게 검찰이었거든요. 사실 검찰은 항상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행 법이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법리를 만들어서 처벌하려고 했던 게 검찰의 행태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딸이 장학금 받은 부분을 아버지가 받은 거로 생각을 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명품백 받은 것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이지만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저는 국민들이 듣기엔 굉장히 심기 불편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들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오면 왜 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게 공정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국민들은 별로 많지는 않으실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사건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뭐 정교하게 했느냐 그런 거와는 별개로 이 수심위에서 참여한 분들이 과연 수사 기록을 상세하게 열람할 수 있었느냐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 제시한 어떤 논리에 그러니까 한쪽 그 정보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50명이나 되는 외부 전문가들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이제 14명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여기에 어떤 이제 편향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분들한테 누가 로비라든지 압력을 넣든지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구조를 만드는데 참여한 분 중에 한 분도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박 변호사라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에서 내린 결론까지도 그것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도대체 이제 판단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 의문스럽고요. 최재형 그 목사라는 사람이 낸 그 장문의 서류들도 다 이분들이 다 읽어본 겁니다.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모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고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부적절한 처신이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사과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법적인 적용을 한다면 이게 정말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인가, 뭔가 자기가 청탁을 해서 얻으려고 이제 그 디올백을 준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 최재형이라는 이분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디올백은 김건희 여사를 만나려는 목적에서 내가 준 것이다. 그게 무슨 김창준 하원의원, 국립묘지, 뭐 통일TV 이런 것은 사실 그냥 허울만 있었던 그런 것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실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에 이분들이 이제 다 공감해서 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한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식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면 그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 법치 사회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명하지 못했던 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께서 그것은 이제 사회적인 비용과 혼란을 너무 많이 치렀고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시고 그리고서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만장일치였다고 뭐 호 대변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댓글에는 그래도 이 수심위를 좀 불신하는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특검 대상에 이 수사심의위원회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줬는데 정 교수님 볼 때는 이건 너무 지나친 주장인가요? 아니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무부하고요 검찰 주변에 그 이상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150명이 아니고요 300명 정도를 풀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들만 해도 뭐 수만 명이지 않습니까? 이 타이틀 하나 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하나 달면은 이 사람 수입료가 뛰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정권에서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풀을 꾸리는 거예요. 아하. 거기서 이제 뭐 로또로 돌린다고 하는데 진짜 로또로 돌리는지 검찰총장이 그 붙들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깜깜이라는 거죠. 누가 저 선정이 됐는지 몇 대 몇으로 했는지 뭐 만장일치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뭐 5명은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조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걸 국민들이 보지 못한다면은 이건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선진국다운 이런 그 상황에서 검찰이 정말 뭐 도쿄지검 특수부처럼 온 국민의 그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그 수사심의까지 했어? 잘했네 이렇게 갈 텐데 지금 계속 의문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뢰를 못 받고 있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뭐 수사심의회 특검 이런 거 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기소 독점주의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냐. 모든 기소를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이 검찰의 권력이 커지고 대통령까지 배출하게 된 상황인데 기소 독점주의를 한번 들여다보고 또는 뭐 필요하면 누구처럼 뭐 비기소청 이런 것도 만드는 제도를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박준영 변호사가 이분을 제가 쭉 관찰을 해보니까 인권 변호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이지도 않은 분인데 이런 사람들의 말은 그 우리 여당에서도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심위 명단 공개 논의 과정은 왜 공개를 못하는 것인가?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수심위 명단 또 공개하면 개딸들이 가만히 놔두겠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제도 운영에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을 텐데 그러나 이 논란 해소를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더 키운다면 이게 국민 세금 써가면서 이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효성 문제가 예. 돼도 되는 거죠. 예. 일단은 이제 수심의 권고라는 게 강제성이 없는 한계가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식의 기소대배심제를 약간 흉내내 가지고 만든 건데 기소독점주의를 경계하려다 보니까 아예 미국은 이제 기소대배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여긴 그것까지는 아니고 권고하면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를 갖고 만든 건데 근데 미국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할 때 이렇게까지 깜깜이로 하진 않거든요. 네. 누가 선정되는지도 모르고 내용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과연 뭐 그런 원래 그 설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겠냐. 앞서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일단 풀이 구성이 되면 그 풀 안에서 랜덤으로 15명을 돌린다 하더라도
그 정권이 의도하는 바대로 혹은 검찰이 의도하는 바대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고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그중에 몇 명, 15명 중에 몇 명이 참여해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결론만 다 공개하는 이거 과정을 속기록으로 기록을 하지 않을까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개는 안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과연 애초에 그 설립한 취지하고 이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은. 근데 정치적 측면에서 그 어떤 액션도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결론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액션도 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과거 수심위가 67%나 했었던 사건의 67%는 검찰과 다른 결론을 냈었습니다. 예. 그리고 상당수는 그때 검찰이 그 결론 따랐고요. 네.